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실시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설정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작업 환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센셜인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사용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편하게 패널들을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설정을 초기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길다랗게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다시 누르시게 되면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설명할 때에 몇 번째에 있는이라고 불러주기 편하게 두 줄짜리로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보일 텐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프리퍼런스 대화 상자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서브 메뉴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때 눈이 많이 부시다 싶으시면 어두운 테마로, 나는 좀 밝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서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다시 새로운 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 창에다가 옮기겠다라는 형태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랑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탭을 꺼놓으시기를 권하고요. 커서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면서 개체를 선택할 일이 많을 텐데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지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노멀 브러쉬가 아니라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십자가 형태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감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브러쉬 큰 거를 선택했는지 작은 걸 선택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셀렉션 선택하실 적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키보드를 좀 확인해 주세요. 키보드 왼쪽 아래에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보이시죠? 캡슐락 키를 누르시게 되면 캡슐락이 온, 오프 될 텐데요. 캡슐락 키가 꺼져 있어야 정밀하게 십자가가 아닌 유형, 동그라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멀 브러쉬 상태에서 캡슐락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합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는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금자를 켜서 위치를 맞춰줄 때 똑같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비교해 보기가 편할 거고요. 글씨를 쓰시거나 선을 그리실 때는 단위가 포인트 단위로 주어집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의 색깔은 배경에 있는 그림과 대조적인 색깔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배경 색깔과 선의 색깔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역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프라고 하는 글꼴에 관련된 이야기도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는 영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문 글꼴의 경우에는 에이리얼, 타임뉴 로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문으로 보이는 게 좋겠지만 한글 글꼴, 굴림, 궁서 이런 친구들은 한글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야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픽셀짜리이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죠.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단위 픽셀 단위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레이트. 새로 만들어줄 적에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시면 눈금자를 그려놨는데요. 우리도 작업할 때 눈금자를 보면서 작업하시게 되면 크기 맞추기가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저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채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1급에 1번 불러오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을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급에 1번 열기. 소스를 갖고 오시고 눈금자를 좀 보시면 우리 거보단 좀 크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결과물을 보시고 이 친구들 중에서 잘 이워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필요한지를 좀 가늠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시금치인가요? 식물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허브가 다 보이고 있네요. 양쪽은 다 보이고 있고 위쪽을 좀 가늠해서 보자면 이렇게 빵이 일부분 잘려져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서 빵이 요만큼 잘리워져 있어요. 아래쪽은 안 보이는구나. 대강 요만큼 보이고 있는 중인 것 같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크게 맞춰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사이즈를 맞춰오도록 할게요. 윕스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넘칩니다. 하이트는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라죠? 데리고 올 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시면 나중에 남는 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한쪽만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도록 하죠. 가져다 놨고요. 선택을 하셔서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빵을 보시게 되면 요 위쪽이 공간이 좀 떠 있죠. 위쪽은 공간이 좀 떠 있고 아래쪽은 빵이 조금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레이어에서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꾸실 수 있어요. 1급에 1번을 갖고 온 겁니다 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나중에 내가 효과를 빠뜨린 게 없는지 비교하시기가 편하겠죠? 1급의 1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버전에 따라서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친구는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위치할 수 있어요. 필터 갤러리를 누르셔서 앵글드 스트로크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클릭하셔서 A, B, 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앵글드 스트로크 여기 있군요. 오케이. 두 번째 동그라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마늘의 모양을 그려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가 아마도 펜으로 그려지는 마늘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에다가 그려야 되는지 가이드란을 뽑아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릴 때에 요 배경이 깔려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레이어에서 눈을 쿡 찍으시게 되면 눈이 감겨서 안 보일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왼쪽에 한 100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선을 긋도록 할게요. 눈금자에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그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 나와요. 선이 이 정도라고 가이드라인 뽑았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 화살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까지는 대략 한 350,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뽑아줬습니다. 이 안에다가 마늘을 그릴 거예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펜 도구를 이용하시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펜으로 그릴 때 패스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패스로 그릴 때 선들이 잘 안 보여서 저는 쉐이프라고 옵션을 바꿔 놓을 거고요. 쉐이프로 선택을 하시고 나면 색깔을 칠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필 컬러를 콩 찍으셔서 대비되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선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은 없습니다 라고 대각선 짝대기 눌러서 클릭하시고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대충의 윤곽만 따서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대충의 윤곽만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따주시면 되겠고요. 그려놓고 나서 보니 너무 엉성한 것 같다 싶으시면 나중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펜 도구 주변에 화살표 셀렉션 툴이 있어요. 꾹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은 덩어리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하얗게 선택 해제됐는데 얘만 파랗게 선택되어요. 뿅 찍어서 드래그, 뿅 찍어서 드래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대강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곡선화 시켜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으면 너무 성의 없이 그린 것 같으니까 살짝 둥글려 주도록 할 텐데요. 그 아이들 펜툴을 꾹 누르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원하는 곡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뾰족한 친구를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곡선화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많이 당기면 너무 많이 볼록하니까 살짝 당겨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드는데 선이 혹시라도 꼬인다면 이렇게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들 대략 수정을 하시고요. 만들어 놓은 친구를 전체적으로 선택할 때 패스 셀렉션이라고 했었었죠. 얘를 이라고 하면 모든 점들이 옮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늘을 대략 만들으셨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패스를 저장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패스를 저장을 하실 적에 패스 패널로 가시면 될 텐데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보일 거고 그 옆에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를 저장하지 않아도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저장하라는 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가 봐요. 얘를 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에 뜰 거예요. 이름이 마늘 모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마늘 모양이라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기존에 있던 패스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든 저장한 패스가 이렇게 둘 다 존재합니다. 다만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로 건너가게 되면 자꾸 이 마늘 모양이 인식이 돼요.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셔서 아무도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을 해제하고 나오셔야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때에 마늘이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마늘을 다 그렸으니 이 친구는 이제 베이스 눈을 떠서 같이 겹쳐 놓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혹시 전체적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싶다면 이 친구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은 불만 없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해서 마늘 모양 제작한 것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모양만큼 잘라줄 건가 봅니다. 1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에도 마늘이 있군요. 열기라고 열어주시게 되면 마늘이 이렇게 불리워 올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스로 된 마늘 모양만큼만 잘 이을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통째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몽땅 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 정리를 좀 해둘게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친구는 아래쪽에 도형, 칼날이 배치되고요. 위쪽에 잘리우는 그림이 얹어집니다. 잘리우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잘라져라 얍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결과물 보시고 마늘이 조금 크게 그려진 것 같다 싶으시면 크기 조절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디트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빨리 가니까 컨트롤 T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절점을 쭉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레이어에 스타일을 주십시오. 선 모양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마늘 모양만큼 우리가 펜으로 그린 요 선 바깥쪽에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급의 2번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에 내가 직접 펜툴로 그렸던 요 마늘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에 스타일을 줄 수 있는 단추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을 줄 테다. 대화창이 뜨면 그 스트로크에 대해서 선의 두께값 3이라고 지시된 대로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색깔이 기본적으로 컬러라고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색깔 그라디언트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선을 주기는 줄 건데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그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색깔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 보시면 색깔값만 2개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물감통을 나와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뜨죠. 색깔 값을 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F4개에 02개. 이렇게 해서 OK를 하시게 되면 노란색이었군요. 뒤쪽에 있는 색깔 값도 역시 나와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 넣을 수 있게 값을 넣어주시고 OK 해서 마무리하게 되면 일단 노란과 보라색으로 설정이 된 게 보일 텐데요. 결과물이 방향 노란색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이 보라색으로 될 건지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방향이 맞네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동그라미 4번에서 1급의 3번 불러오시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도 요 마늘 그림인가 봅니다. 파일을 더 갖고 올게요. 파일을 작업하실 때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는데 레이어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을 하셔야 그 위쪽으로 개체들이 쌓이게 돼요. 지금은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마늘을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3번을 불러오시면 이 사이에 중간에 낑겨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림이 숨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다시 오픈하도록 하죠. 1급의 3번. 마늘 이미지에 뒤쪽에 배경색 흰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요 마늘 색깔 대비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선택하실 때에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시면 돼요. 저는 현재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2022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깔려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버전이 높을수록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좋은 기능이 있기는 한데 시험장에는 버전이 낮아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요만큼이라고 대각만 선택을 해줘도 알아서 원하는 아이를 쏙 뽑아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버전이 낮으면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합니다. 퀵 셀렉션과 매직 원드 2가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실 때에
동그라미 요게 지금 브러쉬의 크기인 거죠. 브러쉬가 너무 크다거나 작을 경우에는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적당한 크기로 맞추셔서 문질문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문제지에서 이렇게 글씨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만 이미지를 써야 된다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는데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가 없으니까 그때는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지금은 글씨 무시하고 대강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하셨으면 이리 오시오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실 적에 마늘을 선택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얘를 이라고 클릭하세요. 선택하지 않은 바깥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선택이 풀리게 되니까요. 요 마늘을 클릭 드래그해서 데리고 가시면 되겠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에 3번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름을 정리를 해두도록 할 거고요. 크기를 조절할 때 단축키 쓰시면 빠르다고 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위쪽에 이렇게 200 언저리, 250 언저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엔터. 1급에 3번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 FX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얹으실 적에 왼쪽에 글자 도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 도구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흐물떡거리는 요 커스텀 쉐입이 아니라면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도형들 동그라미, 네모세모 그리고 자유롭게 생긴 커스텀 쉐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쉐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옵션이 보일 겁니다. 그 옵션에서 아까 펜툴 사용할 적에 추천했던 쉐입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필 색깔이 채워져 있어야 눈에 잘 보일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고르시면 될 텐데요. 포토샵에서 쉐입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공통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레거시 쉐입이 꼭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 모양을 이라고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패널이 뿅 하고 열리면서 그 아이를 불러내실 수 있는 사주리가 있어요. 쿵 찍으시게 되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더 넣지는 않을 거예요.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져 있는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라고 모든 아이들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서랍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시험장에서 이걸 다 모으는 공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미리 다 열어 놓으세요. 클릭하셔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몽땅 다 열릴 거예요. 여기에서 장식 모양을 좀 찾겠습니다. 한 친구를 잘 선택하셔서 화면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드래그해서 그리는 동안에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비율이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부터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겠다. 점에다 정확히 대시게 되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라든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요거를 방향을 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꼬부라진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 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레이어에 대해서 색상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식 모양에 보시게 되면 FF9900이라고 색깔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아이를 색깔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 피커가 바로 뜨죠.
FF9900. 만약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했는데도 대화창이 뜨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친구 저희가 쉐이프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위쪽에 쉐이프 만들고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요. 요 대목에서 색깔 뿅 찍어주시고 톱니바퀴 위쪽에 빨주노 초파남보 색깔 들어있는 컬러 패널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쉐입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장식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이 있으니까 스타일까지 미리 작업을 해놓고 다음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줬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다른 모양 하나를 더 찾을까요? 시계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줄 때 삐딱삐딱해지는 게 싫다. 그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정비율로 만들어지고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 아이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털이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반대로 뒤집어주는 메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감 맞추도록 하죠. FFCC 레이어의 스타일 보시게 되면 이너 섀도우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시계에 색깔이 2개가 있죠. 그건 시계 개체가 2개라는 뜻입니다. 한 친구가 있고 저기 대각선 방향에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복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가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 있는지 모르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겠다. 조절해 보니까 하나 더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네요. 들어서 옮기도록 하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크기나 위치는 맞췄는데 색깔 값이 다르군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두 번째 FF66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 레이어를 보시고요. 글자 도구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글꼴, 크기, 색깔, 위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글꼴 타임 뉴 로만 영문의 경우에는 폰트 패밀리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레귤러에 38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굳이 색깔은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FX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창이 뜨면 색깔을 쿵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었죠. 나와라 더블 클릭 색상 값은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FF33FF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F 6개 보라색에서 하얀색으로 색상값 바뀌고 있는 거 결과물을 보니까 아래쪽이 보라색, 위쪽이 흰색 우리 거 프리뷰와 똑같군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결과물을 보니까 위쪽은 평평한데 아래쪽이 이렇게 배가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구겨진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작업하고 계실 때 위쪽의 옵션 중에서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배가 볼록한 친구 아크 로우어 결과물 보시고 밴드값 조절하셔서 많이 배가 부른지 조금만 부른지 조절하시면 되겠죠.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시면 배가 홀쭉해지기도 하는군요. 밴드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두 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하나는
JPG라고 해서 400에 500짜리, 또 하나는 PSD라고 해서 40에 50짜리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할 텐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PSD,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단 저장 규칙 신경 쓰지 마시고 파일을 저장하겠다, 세이브라고 해서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경로를 잘 찾으셔서 파일의 이름 그대로 저장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작업이 끝나서 두 가지 형태를 맞춰서 이제 작업해서 전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커다란 상태에선 JPG이기 때문에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죠. PSD가 아니라 포토샵 말고 JPG로 저장할 거니까 경로와 이름은 맞지만 포맷이 달라요 라고 파일의 형식을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JPG가 있으면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바로 JPG가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은 파일을 Save Copy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저장할 수 있도록 대화창이 뜰 거예요.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요. 뒤쪽에 카피는 필요가 없죠. 자, 이름은 맞는데 파일의 형식이 이제 JPG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어요. 오케이. 작게 줄여서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PSD의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요 아이를 40에 50입니다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파일에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커다란 친구가 아니라 이제 줄어든 아이 형태로 PSD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실 때 웬만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사실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보기에 예쁘지는 않으니까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클리어 가이드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안 보이는 상태로 깔끔하게 저장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그레이트. 가장자리에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죠? 이 친구도 단축키를 한번 써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룰러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생겼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화면을 키우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 1급의 4번 갖고 와라 라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저의 경우엔 창문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옵션 설정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지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1급의 4번 얘를 불러올 테다. 이미지를 갖고 오실 적에 이미지의 크기가 얼추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조금 남아요.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모자라죠.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 오시면 됩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크기를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갑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4번이라고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름은 안 바꾸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었죠. 다만 나중에 찾기가 편하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물든 부분이 보이도록 설정을 했고요. 1급의 4번 필터 드라이 브러쉬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누르셔야 해요. 맨 위쪽에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1번에서 사용했던 필터 똑같은 거 쓸 거면 이 친구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앞서서 썼던 그 필터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눌러서 다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라이 브러쉬를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클릭하셔서 A, B, C, D, D. 자, 드라이 브러쉬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필터는 먹었고요. 동그라미 2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보라색과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할 거예요. 위쪽에 옵션 문지를수록 더 추가할 건지 문지를수록 뺄 건지 옵션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 1급의 5번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에서 색깔을 보아하니 수저 부분은 보라색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오이인가요? 요 채소는 빨강색으로 색깔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하셔야 되겠군요. 일단 퀵 셀렉션으로 안쪽에 있는 오이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이만큼이라고 따로 선택을 했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색깔을 바로 바꿔주겠다라고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어저스먼트 조정 색깔을 바꿔줄 거다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휴가 색상 값이에요. 슬라이드 단추 왔다 갔다 하면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원본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빨강색쯤 느낌 나면 멈춰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하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이렇게 빨갛게 바뀌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수저 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줬고 이렇게 수저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 수저 부분에 대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는 원본 자체의 색깔을 바꾸는 거라면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색깔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 색깔값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따로 생성되면서 그 색깔을 프로퍼티 속성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휴가 색깔 바꾸는 거다라고 했었었죠.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보라색이 될 때쯤 멈추시면 되겠고요. 농도라든지 밝기 조정 다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좋은 건 원본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를 눈을 감겨주시면 원래 있던 색깔이 다시 살아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원본 자체를 바꿔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1급의 5번에서 저희가 보라색과 빨강색의 계열로 보정을 했는데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도 있으니까 요 1급의 5번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입혀주도록 하죠. 동글라미 4번, 1급의 6번을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블루베리겠죠? 작업하실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 그 위에 개체들이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어를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 선택한 상태에서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블루베리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잘 선택을 해 오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에 6번에서 데리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둘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친구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있다 라고 했네요. FX의 이너 섀도우
쉐입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장식 모양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합니다. 쉐이프 모양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색깔은 일단 눈에 보입니다 라고 해서 선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쉐입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중에서 장식을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모양이 삐뚤삐뚤하죠. 그리는 와중에 모양이 비율 깨진 게 싫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쉬프트 누르는 동안에만 비율이 맞춰져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되겠죠. 방향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위치 맞춰주시고요. 쉐이프에 대한 색깔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맞춰줄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CCCC FF 레이어에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셔야 되겠네요. FX에 가셔서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앞서서 1번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줬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선이 단색이니까 필 타입을 다시 컬러로 돌리도록 할게요. 단색으로 선택하시고 색깔 값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을 초스타 모양 하나 더 찾으셔야 되겠죠? 초승달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레이어를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크기나 위치 다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주겠다, 빙그르르 돌려주겠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위쪽에 쉐이프 만들면서 필 색깔 채워줍니다 라고 하는 이 친구에서 바꾸셔도 괜찮다 라고 했었죠. 알록달록이 무지개 색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F4개에 66 노란색으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클릭은 여기라고 위치 찍어줄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왼쪽이 하얗고 오른쪽이 초록색인데 우리는 방향이 다르군요. 그럴 때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라 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프리뷰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비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색상감 맞춰주겠습니다. 지시된 건 여기까지인데 글자가 살짝 꿍 구겨져 있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텍스트 도구를 들으셔서 웹 텍스트 구겨주는 작업을 잊지 말고 하세요. 스타일에서 보시게 되면 무지개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크. 너무 많이 휘어졌다 싶으시면 밴드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각도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수시로 파일 세이브라고 하셔서 GTQ 폴더 안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는 파일을 다시 한번 파일 세이브 에즈 그러면 이제 PSD가 아니라 커다란 이미지인 JPEG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GTQ 안에 파일의 이름 해서 JPG가 보이면 바로 선택하면 될 텐데 버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땐 세이버 카피라고 선택을 하시고 파일의 이름 정확히, 경로 정확히, 그리고 형식도 JPG를 선택하셔서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다면 10분의 1로 이미지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에 이름을 줄 거예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윕스 폭은 600입니다.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크리에이트. 만들고 나면 눈금자를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 주실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까요? 정경색 콕 찍으셔서 색깔값 맞춰주세요. FF9966. 색상 값을 맞춰주시고 나면 그 색상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에디트에 가시면 가득 채워주세요. 필 보입니다. 물감 짜놓은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1급에 7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오도록 하죠. 1급에 7번 열기. 이미지 사이즈를 좀 얼추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 똑 떨어지는군요. 그렇게 OK 단추 눌렀고요. 데리고 오실 적에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들어갈 거예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갖고 온 친구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에 7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이름 정리를 해줬고요. 1급의 7번에 대해서는 블렌드 모드가 디퍼런스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블렌드 섞어주는 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쿵 찍으시게 되면 섞어주는 방법을 고르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셔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반대 색깔로 보이는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색깔 반대로 초록색으로 변한 거 확인이 되는데 그 아이가 왼쪽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거기에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를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쓰는 건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부드럽게 그라디언트를 처리하겠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거예요. 만약에라도 색깔이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다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색깔은 잘 보여라 라고 흰색 마스크를 쓸 거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게 검정 마스크를 쓰면 될 텐데요. 저는 현재 검정색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어서 그 방향을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쭉 빼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려주시면 될 텐데 이 친구는 얼마만큼 길게 드래그를 하느냐 아니면 짧게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넓게 퍼지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1급에 8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8번. 아몬드들도 역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높이 똑 떨어지게 400이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갈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1급에 8번에서 데리고 왔다. 이름 정리 좀 해줬고요. 이 친구도 필터를 줘라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마스크를 나중에 또 써라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터 메뉴 가시고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죠.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 OK 단추 누르시면 거칠거칠하게 필터가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쓴다. 흰색 마스크는 내 거 그림을 하나도 가려주지 않죠. 결과물에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는 아몬드가 뚜렷하게 잘 보여요.
반대쪽은 아몬드가 안 보이니까 이 친구 대각선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을 때 부드럽게 가릴 수 있는 그라디언트. 잘 보이는 곳 여기는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안 보이는 곳 여기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면 되겠네요. 1급의 9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아보카도 잘 데리고 오세요.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확인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빼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퀵 셀렉션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직접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그걸 직접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직접 그려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위치 대강은 맞추셔야 되겠죠. 250 넘어가지 않게 라고 필터 주도록 할게요. 러프 파스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도 같이 주도록 하죠. 선에 대해서 한 가지 색깔이 아닐 경우에는 스트로크에 대한 필 타입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결과물에 보시면 왼쪽이 주황이고 오른쪽이 노랑이에요. 그 아이의 방향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앵글 값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대략의 크기를 꼭 맞춰주세요. 위치 값이 달라지면 감점됩니다. 일급의 11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도 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보시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잘 대비되는 색상으로 아무거나 일단 설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선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꼭 짝대기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쉐이프에서 찾도록 하죠. 그리실 적에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쉐입 중에서 이렇게 색종이 가루 모양 컴패티의 경우에는 색깔 값을 두 개를 줬죠. 그러면 개체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퍼시티 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투명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친구 레이어를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색깔도 바꿔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 6개 흰색, 나머지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크기를 준다면 어떤 친구가 큰지 작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그라디언트 색상이 지시가 색상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그럴 때에는 이 중간 부분에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이쯤에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셔서 색깔 추가하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도 두 가지로 주어진다면 어떤 친구가 색깔이 다른지도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세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깔 값을 빼줘야 되는 경우에는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쭉 빼버리시면 없어지기도 하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위쪽이 노랑, 아래쪽이 초록인데 결과물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나중에라도 꼭 수정을 하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하셔서 방향을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떤 친구가 더 앞쪽에 있는지, 뒤에 깔린 건 누구인지, 혹시 겹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수시로 파일을 세이브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면서 저장은 계속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송하기 전에는 JPG로 한번, PSD로 이름 줄여서 한번 두 개를 저장하셔야 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포맷을 세이버, 카피 누르셔서 JPG로 확인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PSD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쪼그라든 거 확인되시면 파일 세이브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와 파일의 이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하고 크기가 똑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600에 4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600,
높이,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컨트롤 R.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FFCC99. 똑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는 한 번씩만 써도 색깔을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FC9. OK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 살구 색깔 맞춰집니다. 그 색깔로 가득 채울 거예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요. OK.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타일과 나뭇잎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어떤 크기로 할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나뭇잎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뭇잎이 시작하는 위치 쭉 당겨서 선을 그려봅니다. 다음 나뭇잎이 시작하는 위치 쭉 당겨서 선을 그어보시면 50이 채 안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대략 한 40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가로 높이도 마찬가지 나뭇잎이 하나 생성되는 위치를 쭉 선을 그려주시고요. 다음 나뭇잎이 생성되는 위치 쭉 드래그해서 여기도 한 5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4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모양이 요만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새로운 종이에다가 패턴을 만들어서 정의하도록 할게요. 파일, 뉴, 저장까지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40에 40짜리로 만들 건데 배경의 색깔은 없이 우리 오브젝트들 타일과 나뭇잎만 오롯이 존재해야 되니까 하얀색 종이도 필요가 없어요. 트랜스퍼런트 투명 종이. 요만한 아이가 반복되는 거 너무 작아서 나뭇잎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좀 크게 만들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색깔이 들어있고 그리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타일 모양을 찾으시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실 때 모양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맞추도록 할게요. FF3333인데 F33이라고 3개만 간단하게 쓰시게 되면 반복하는 친구들은 쌍둥이 글자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나뭇잎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때 비율 깨지지 마라 쉬프트 쭉 만들어 줄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감 맞추실 때에 669933 693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에디트 가셔서 디파인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 타일 나뭇잎 모양이라고 줄게요.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닫아버리셔도 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냥 최소화 버튼 눌러서 숨겨놓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2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약간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맞춰 오겠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 오세요. 문제에 보시면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색깔을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랑 섞어주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를 찾겠습니다. 오버레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밝게 섞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블렌드 모드를 한 다음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반영으로 흐리게 지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검정색 마스크를 쓰면 이미지가 가려져서 안 보일 텐데 부드럽게 가려지니까 그라디언트를 쓰겠습니다. 마스크에서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돼야 돼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 들어있다면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쪽의 이미지는 뚜렷하게 잘 보이니까 여기를 흰색 마스크 씌우면 되겠고요. 반대쪽이 안 보이니까 이쪽은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될 텐데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색깔을 채워줄게요. 여기는 잘 보인다 흰색, 반대쪽은 안 보인다 검정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시작하는 색깔 검정색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쭉 당겨 보시든지 위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쭉 내려 보시든지 대각선 방향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채워 보시고 결과물 비교를 해보세요. 위쪽 부분에서부터 내려볼까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인 것 같죠? 결과물 보시면서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3번 이미지의 크기 결과물을 보니까 귤 모양이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할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하죠. 크로스 해치, 필터,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 찾아서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1급의 13번도 역시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린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가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채우거나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채우는 방향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여기 경계선이 뚜렷한 여기를 안 보이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를 검정색으로, 반대쪽에 있는 귤은 잘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검정색부터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안 보여야 될 부분, 확실하게 안 보이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확인되시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리도록 하세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하겠습니다.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대략 만들어 주시고요. 일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하는 거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는 아마 키위 부분만 선택해서 바꾸는 거겠죠. 비슷한 색깔끼리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고요. 매직 원드 이용해서 녹색 계열만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되겠죠. 톨러런스 값, 허용치를 높게 주시게 되면 녹색 계열이 많이 범위가 한꺼번에 잡히게 될 거예요.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노란색을 찾으세요. 노란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색깔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컬러라이즈에서 노란색으로 채도를 높여 주시게 되면 강제로 노란색이 들어가기도 하죠.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급의 17번도 당연히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과 글자들을 얹으면 되는데요. 쉐입 중에서 펜툴로 그려야 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요 펜툴로 그려야 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에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뒤쪽에 있는 배경들 때문에 헷갈리니까 레이어들을 다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요만큼에다가 돔디쉬를 요 아래쪽에다가 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손을 만들 거고요. 돔디쉬의 경우에는 도형을 활용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쉐입 툴 꾹 누르게 되면 사각형, 동그라미 여러 가지 도형들 보이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을 채울 건데 좀 도드라져 보이는 색상으로 하셔야 잘 보이겠죠?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색깔 넣어줄 거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사각형의 모서리가 얼마만큼 둥글 건지는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CC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 속성 창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값을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각형에서 요 반만큼만 잘라서 빼면 위쪽에 꼭지만 남겠죠. 레이어를 잘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그릴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리는 사각형은 뺄 거다라고 옵션을 서브 트랙으로 바꿔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에 내가 그리는 그 사각형만큼은 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잔상은 없어지고 최종값만 남아요. 이렇게 꼭지 부분만 남습니다. 너무 많이 뺐군요.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그릇, 돔을 만들 건데 합쳐질 거니까 옵션을 뉴 레이어, 새로운 걸 만들겠다, 컴바인 합쳐주겠다. 우리가 필요한 건 컴바인이죠. 동그랗게 만들 거니까 도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이렇게 조절점 이용해서 그리는 동안에는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혹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다면 레이어 상태에서는 합체는 가능해요. 빼주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 두 개를 합쳐주겠다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비어있는 곳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라고 모양을 합쳐주겠다라고 하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상태에서 합치는 건 가능하니까 실수로 따로따로 만들어준 거 합체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빼는 건 레이어상에선 불가능하니까 빼기 작업을 할 때는 꼭 위쪽에 있는 옵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서브 트랙. 잔상이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도형만 남죠? 레이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요 아래쪽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반짝하는 느낌으로 파먹은 친구가 보이네요. 펜도구 이용해서 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위쪽에 옵션, 빼기, 서브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요 정도 느낌으로 빼겠다라고 대강의 모양을 잡아주시고 뾰족하면 예쁘지가 않네요. 펜툴 꾹 누르셔서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포인트를 쭉 당겨주시면 곡선, 쭉 당겨주시면 곡선, 꼬였다 싶으시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잔상 남은 거 예쁘지 않아요? 펜 도구를 다시 돌아가면 옵션이 보입니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잔상을 없애주시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는다.
아래쪽에 이제 받침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만들어 주시되 모퉁이가 둥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로 될 건지 프로퍼티 속성에서 그 둥글기 값은 직접 손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실 적에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둥글게 할 건지를 값을 미리 정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그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거 가능하다. 레이어가 혹시 실수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졌다 하면 동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 합체하는 건 레이어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래쪽에 손 모양은 도형을 활용하기는 어렵겠네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 친구는 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뉴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클릭하셔서 윤곽을 대략 따줄게요. 따로 레이어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손의 경우에는 얘랑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위쪽에 옵션 컴바인으로 바꾸시면 합체가 됩니다. 클릭. 대략의 윤곽을 따줬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위치가 있다면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위치 옮기실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만들어져서 좀 모양이 안 예쁘면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magne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서 곡선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2개로 정리가 됐고요.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나머지 이미지들은 눈을 뜨도록 할까요?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경우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F6개 흰색, 돔디쉬의 경우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FFCC99, FC9. 손의 모양의 경우에는 흰색과 더불어서 패턴도 더 씌워져 있죠? 패턴은 따로 얹어줘야 되니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펜으로 그렸던 거니까 펜 도구로 갈아 끼우시면 채워주는 작업이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확인이 될 텐데요. 그걸 패턴으로 씌우겠다라고 옵션을 바꿀 거예요. 패턴 정의했던 아이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죠? 흰색은 흰색대로 따로 만들어져 있고 패턴은 패턴대로 따로 얹어져 있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패턴은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펜툴로 만든 친구들은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아주십시오. 아까 패턴으로 얹었던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죠? 채우는 거 패턴이 아니라 단색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색상 값을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하실 수도 있겠지만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 상태에서 무지개 색깔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도형이 반복될 때에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해서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고 쌍둥이 화살표가 됐을 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보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네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를 넣을 때는 방향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결과값에 보면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주황색인데 위아래로 되어 있군요. 앵글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똑같이 방향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트로크 얹겠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꼬깃한 느낌이 든다면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글자의 모양을 스타일 잡아주셔야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 색깔이 두 가지라면 어떤 친구가 큰지, 작은지, 색깔은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경우에도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Alt, 쌍둥이 화살표 나타나면 클릭 드래그. 배치가 다 끝났다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간중간 파일 저장 잘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보시면서 계속 저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는 JPG로 600에 400짜리, 다시 PSD로 60에 40짜리 두 가지 최종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상태에서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그런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 달리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JPG가 바로 보이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 보일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JPEG. 크기를 60에 40짜리로 줄여줍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PSD로 계속 저장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전송을 할 때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